68세 아저씨가 매일 그냥 논 결과 의사도 놀랐습니다. 은퇴하고 그냥 쉬었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아저씨 요즘 뭐 하세요? 그냥 놀지 뭐. 하루하루 대충 보내고 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실 나는 걱정이 먼저 앞섰다. 아무것도 안 하면 몸이 망가질 텐데. 심심해서 우울해질 텐데. 이래도 되나? 싶었지만 그 68세 아저씨 얼굴은 이상하리만치 밝았다. 힘도 넘치고 얼굴빛도 좋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건강해 보였다. 그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대답은 간단했다. 그냥 논 거지 뭐. 누구는 은퇴 후에도 일거리를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누구는 고립되지 않으려고 억지로라도 모임에 나가고, 누구는 불안감에 잠도 못 자는데 이 아저씨는 매일 놀았다고 한다. 그리고 놀다 보니 몸도 마음도 더 좋아졌단다. 처음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근데 요즘 이게 의외로 꽤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은퇴 라이프로 주목받고 있다. 그냥 논다는 말의 진짜 의미. 여기서 말하는 그냥 논다는 게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만 있는 건 아니다.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시간에 쫓기지 않으며 하고 싶은 걸 느긋하게 하며 살아간다는 뜻이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 몸과 기분에 맞춰 하루를 조율하는 삶. 퇴근도 없고 회의도 없고 일정표도 필요 없다. 그렇게 살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생긴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68세 김영수 씨. 그는 35년간 공기업에서 일하다 정년 퇴직했다. 퇴직 후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한 달 정도 주식 공부를 하고 자격증도 몇 개 따보려 했지만 금방 지쳐버렸다.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쌓였다. 그러다 어느 날 이러다 쓰러지겠다 싶어 모든 걸 놓고 그냥 쉬기로 결심했다. 산책하고 라디오 듣고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거 구경하고 집에서 틈틈이 요리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무렵 그의 혈압이 안정됐고 위장 장애가 사라졌고 잠도 깊게 자기 시작했다. 정기 검진을 하던 의사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고 한다. 요즘 뭐 하셨어요? 약을 바꾼 것도 아닌데 수치가 너무 좋아졌네요. 그는 이렇게 답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놀았어요. 전문가가 본 은퇴 후 놀이의 진짜 힘. 은퇴 연구로 유명한 정신과 전문의 김민정 박사는 의미 없는 일상이 반복되더라도 그 안에 긴장과 압박이 없으면 몸과 마음은 빠르게 회복된다고 말한다. 우리가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 구석구석에 쌓여 있다. 그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몸이 쉰다는 걸 진짜로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건강 지표도 달라진다는 거다. 또한 놀이가 주는 효과는 단순한 휴식 그 이상이다. 놀이를 통해 사람은 내가 아직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걸 확인한다. 이 감정은 우울을 예방하고 자존감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의미 없이 보내는 하루도 마음이 편하면 그 자체로 치유가 된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사례 매일 놀았더니 가족과 사이가 좋아졌어요. 경기도 안양의 67세 박정자 씨는 은퇴한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게 싫다며 소일거리라도 찾겠다고 나서는 게 걱정이었다고 한다. 초반엔 아르바이트도 시도해봤지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기분도 계속 다운됐다고. 그러다 우연히 부부가 함께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이게 놀이가 되었다.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둘이 함께 장도 보고 요리도 하고 음식 사진도 찍어 SNS에 올려요. 웃을 일이 많아지니까 대화도 많아지고 싸움도 줄었어요. 박 씨 부부는 그렇게 놀기를 통해 은퇴 후 관계가 회복됐다고 한다. 현실적인 사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오히려 하고 싶은 게 생기더라고요. 부산에 사는 70세 이철호 씨는 퇴직 후 허무함에 빠졌었다고 한다. 바쁜 일정이 사라지고 나니 인생 자체가 공허하게 느껴졌던 것. 그래서 억지로라도 자원봉사도 해보고 톡서 모임도 나가봤지만 마음이 붙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우연히 시작한 게 산책이었다.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시간 정하지 않고 그냥 집 앞 바닷가를 걸었다. 그러다 어느 날 노을을 찍기 시작했고 사진을 정리하면서 블로그도 만들었다. 처음엔 심심해서 나간 거였는데 지금은 해 진력 바다에 가면 설레요.
이젠 친구들도 사진 찍자고 같이 나가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그 시기가 오히려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놀이를 발견하게 해준 셈이다. 현실적인 사례 은퇴 후엔 쉼도 용기입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65세 최성규 씨는 퇴직 후 6개월간 가족에게도 숨기며 우울증을 앓았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오늘도 쓸모없는 하루가 시작되겠구나.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우연히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목공 클래스를 발견했다. 뭘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나가서 사람들 좀 보고 싶었다고. 그게 시작이었죠. 나무 깎는 소리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최 씨는 지금도 특별한 계획 없이 그냥 느슨하게 일주일에 한두 번 클래스에 나간다. 아무도 그에게 목표를 묻지 않고 서툰 솜씨도 웃으며 봐주는 그 공간이 은퇴 후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놀이터가 되었다고 한다. 그냥 논다는 게 뭐 대단한 일일까? 어쩌면 그렇다. 그냥 노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하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 거다. 하지만 은퇴 후 내가 뭘 해야 하지? 이대로 늙어가도 괜찮을까? 쓸모 없어진 것 같은 느낌. 이런 감정과 싸우는 사람들에게 그냥 놀아도 괜찮아요 라는 말만큼 위로가 되는 말도 없을 거다. 삶에 쫓기지 않는 하루, 나 자신과만 약속하는 시간, 누구 눈치 보지 않는 여유. 그게 은퇴자의 특권이라면 우리도 그 특권을 제대로 누려도 되는 거 아닐까? 오늘도 김영수 씨는 아파트 벤치에 앉아 라디오 들으며 커피 한 잔을 즐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이게 바로 내 인생 최고의 하루들이야. 앞서 68세 아저씨가 매일 그냥 놀았더니 의사도 놀랐다는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그냥 논다는 것에 긍정적인 변화를 다뤘는데요. 이번에는 전문가의 시각으로 좀 더 깊고 실용적인 정보를 나눠드릴게요. 은퇴를 준비하거나 은퇴 후를 살아가는 분들이 실제로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 수치, 팁,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은퇴 후 그냥 노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은퇴 후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예요. 많은 분들이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은 적당한 휴식과 놀이가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여가와 놀이 시간을 가진 은퇴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30% 이상 낮았다고 해요. 또한 신체 기능 저하 속도도 평균 15% 정도 늦춰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수치들이 보여주듯 그냥 논다는 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2. 그냥 논다의 구체적인 실천법과 사례. 그냥 논다는 말이 너무 막연할 수 있어서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연 속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 즐기기. 몸을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고도 하루 30분에서 1시간 가볍게 걷기만 해도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서울 강동구에 사는 70대 김 씨는 매일 아침 집 주변 공원 산책을 하면서 우울감이 크게 줄었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안정됐다고 합니다. 취미 활동에 집중하기. 전문가들은 취미 활동은 뇌 건강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해요. 미국 신경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음악 감상이나 그림 그리기, 목공 같은 창작 활동을 꾸준히 하면 치매 위험이 최대 30% 감소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8세 박 씨는 은퇴 후 목공을 배우면서 집중력과 손 감각이 좋아지고 무엇보다 성취감이 커서 일상이 훨씬 활기차졌다고 해요. 사회적 관계 유지 및 소규모 모임 참여하기. 놀면서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단순히 TV만 보는 혼자 노는 것과는 달리 가벼운 대화나 취미 모임 참여는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서울 마포구 최 씨는 목공 클래스에서 만난 사람들과 매주 모임을 가지며 우울증에서 벗어나 삶의 만족도가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3. 그냥 논다, 실천 시 유의할 점. 그렇다고 무조건 아무거나 하면서 노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주의사항을 권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 유지하기. 은퇴 후 자유로운 시간을 즐기되
너무 불규칙한 생활은 건강에 해로워요. 예를 들어 하루 종일 늦잠 자고 밤에 깨어있는 패턴은 정신 건강 악화와도 연결됩니다. 가능하면 일정한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을 정하는 게 좋아요. 적당한 신체활동 병행하기. 그냥 논다도 몸이 너무 무기력해지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 등 최소한의 운동은 꼭 병행해야 한다는 거죠. 심리적 방어선 갖기. 노는 시간을 죄책감 없이 누리는 게 중요해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뭘 하면서 노냐며 잔소리할 수 있는데 자신의 삶에서 그 시간을 인정하고 당당히 즐겨야 정신 건강이 유지됩니다. 4. 실생활 팁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그냥 놀기. 아침에 눈 뜨면 굳이 스마트폰부터 확인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와 햇살을 쐬세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라디오를 틀어놓고 느긋하게 커피나 차 한잔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매일 30분 이상 동네 산책을 하면서 풍경을 천천히 감상하세요. 특별한 목표 없이 가벼운 취미를 하나 정해 꾸준히 즐기세요. 그림 그리기, 뜨개질, 가벼운 글쓰기 등 부담 없는 것으로요. 주 12회 소규모 모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해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대화만 해도 뇌가 자극을 받아요.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렇게 쉬고 있는 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세요. 5. 마무리하며.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자 전환기입니다. 뭘 해야 하지? 라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내가 지금 즐길 수 있는 게 뭐지? 를 찾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68세 김영수 씨처럼 그냥 놀기를 통해 몸과 마음이 다시 살아난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아요. 전문가들은 이런 느린 놀이가 단순한 휴식 이상의 효과를 내며 은퇴 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핵심 요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막막하고 지친 은퇴 준비생이나 은퇴자가 있다면 내가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쉬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해 보길 권해드립니다. 그 쉬는 시간 속에서 정말 나다운 삶의 의미가 다시 피어날 수 있으니까요.